네, 안녕하세요. 자, 법인세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요. 입금하고 송금할 차례거든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배웠는데, 자,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 각 사업년도의 번 소득 금액,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죠. 얘는 입금에서 뭘 뺀 금액을 이야기하냐면요. 송금을 뺀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입금이 뭐냐, 송금이 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입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0페이지 입금. 자, 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입금은 순자산의 증가액을 입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법인세는 있잖아요.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다라고 썼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보고 세금을 전부 다 부과하겠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자본 있잖아요. 자본. 순자산이 자본이잖아요. 이 자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이 있고 과세가 되는 자본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거예요. 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은 주주와의 거래예요. 주주가 돈 넣어준 게 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이고, 과세가 되는 자본은 손익거래. 결국은 번 돈이단 말이에요. 번 돈이 과세가 되는 자본이에요. 그럼 주주가 돈을 넣잖아요. 이렇게 주주가 돈을 넣으면 자본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주가 돈을 넣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면은, 그러니까 순자산 자본이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입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때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 있죠. 여기 주주와의 거래. 이쪽에 주주가 돈을 불입했다라고 해서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말이 안 되겠죠. 투자금을 불입했어요. 법인에다가 투자금 불입하니까 세금 때리고 앉아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금의 정의는 일단 순자산의 증가액인데 뭐는 빼야 되냐면요. 자본 불입액. 그러니까 투자금이죠. 투자한 금액. 주주가 자본을 불입한 금액은 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번의 입금에 의해서, 입금이란 법인의 기업회계상 수익과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제외한다라고 했죠. 제외하는 게 첫 번째 자본 출자의 납입. 그게 이거예요. 투자금 불입하는 거 있잖아요. 주주가. 그건 과세 안 해요. 투자금에 과세를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과세를 내야지 투자금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2번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항목이 있어요.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된 것도 빼야 돼요. 법인세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수익이 발생한 건 맞지만은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항목들을 뺀 나머지가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금액에서 자본의 불입액, 투자금 불입한 거 빼야 되고, 입금 불산입으로 규정된 걸 뺀단 말이에요. 그게 입금이에요. 입금. 그래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이다라고 했어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전부 다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포괄주의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자본을 불입한 금액하고 입금 불산입 항목은 뺀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그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입금 항목, 그 입금 항목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벌 수 있는 입금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예시한 것 뿐이지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기타 입금 해가지고 기타 수익 있죠. 뭐 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익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예시고, 이 외에도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금액이다라고 하면은 다 입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의미이고. 자, 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고 되어 있죠. 과세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 자본거래가 있죠. 자본거래. 그게 이거예요. 자본 불입한 금액.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증가된 자본들. 그다음 그 이중과세 방지, 그다음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배울 항목들이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좀 이따 배울게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하단에 송금이 있죠. 자, 송금 볼게요. 자, 송금은 뭐 회계상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이겠죠. 그럼 송금은 뭐냐? 입금은 순자산 증가죠. 송금은 순자산 감소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금액, 순자산 감소액을 송금이다라고 합니다. 송금. 자, 그래서 거기 21페이지 보시면 1번의 송금에 의해 송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배 금액을 말한다. 순자산 감소액으로 인한
순자산 감소액으로 인한 손비의 금액, 손비의 금액을 뭐라고 하냐면요, 송금이다라고 합니다. 손비는 순자산 감소액으로 인한 손비의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순자산 감소? 자본이 감소한다. 뭐 송금이겠죠. 자, 근데 손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손비는 그 요건이 거기 보시면은 거기 1, 2번 밑에 또한 손비라 하면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손비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 통산적으로 용인되는 거. 그게 비용인데 비용이라고 해서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송금으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용이 있잖아요. 송금. 법인세에서는 송금에 대한 규정이 더 까다롭겠죠. 송금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것들, 그것만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송금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 감소액으로 인한 손비, 즉 송금, 손실금액, 비용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근데 여기서 또 빼야 되는 게 있겠죠? 뭐가 있냐면요, 순자산 감소액인데 주주가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죠. 자본을 환급해 가는 경우. 주주가 돈 가져가는 건 비용이 아니에요. 주주가 돈 넣은 게 수익이 아니듯이, 입금이 아니듯이 주주가 돈을 가져가는 것도 역시나 송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본의 환급액, 투자금 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송금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닌 게 뭐가 있냐면요, 법인세법상 송금 불산임 항목으로 규정된 거, 이것도 아니에요. 법인세에 이러한 것들은 송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가 송금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하단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볼까요? 자, 22페이지 보시면은 송금의 범위가 쫙 나와 있어요. 다 어디까지는 예시 항목들이에요. 예시 항목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송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맨 밑에 3번에 송금 불산형 항목이 있죠. 이것도 어디까지는 예시예요. 그래서 송금 불산형 항목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배울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에 입금하고 입금 불산임 주요 내용이라고 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23페이지부터 뒤에 36페이지까지 자, 여기 시험에서 꼭 나오는 부분들이죠. 뭐 2점짜리 혹은 3점 혹은 1점 꼭 나오는 것들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셔야 되세요. 자, 제가 칠판을 지우고 이 부분 설명을 좀 할게요. 자, 23페이지 그 입금과 입금 불산임 주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주제가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회계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 분계가 있어요. 자본거래. 이 자본거래가 주주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을 발행하는 거.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주식을 소각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자기 주식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발행, 주식 소각, 자기 주식 거래가 있는데, 자, 먼저 주식 발행에 대한 분기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 발행. 자, 주식을 발행해요. 자, 주식을 발행했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할증 발행 있죠. 할증 발행은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차변에 현금이 700원 들어와요.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냐면요, 주식 발행 초과금 2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증가되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 난 건 아니고 회계상 뭘로 분류해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죠. 자, 그다음 할인 발행 있죠.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 만약에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이 300원이 들어왔다. 예,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그래,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뭘로 잡냐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습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얘는 뭐냐면요. 자본 조정이죠. 예,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거래로 인한 것들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자본 조정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익 나거나 손실 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누구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자본 거래. 자, 회계는 뭘로 보느냐? 회계는 자본 거래. 주주와의 거래. 세법도 똑같아요. 차이 없어요. 자본 거래. 그래서 만약 회계상 분계로 했다라고 하면은 회계하고 세법이 차이가 발생해요, 안 해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계상 분계하고 세법상 분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본 거래 두 번째 주식의 소각. 감자가 있죠, 감자. 감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을 소각했을 때 자, 먼저 감자 차익이 발생했을 때 감자 차익. 주식을 소각하면 뭐가 감소하냐면요. 자본금이 감소하잖아요. 대변에 있는 자본금이 차변에 빠져요. 자본금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 대가로 300원만 줬다라고 할게요. 그럼 얼마만큼 차익이 발생하냐면요. 200원. 200원만큼 뭘로 처리하냐면요. 감자 차익 200원으로 처리해요. 자, 근데 이 감자 차익은 누구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이죠. 주주와의 거래로 해서 이익 난 거니까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돼요. 자본 거래이죠. 주주와의 거래. 자,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감자 차손. 자, 자본금은 소각했어요. 자본금 없어요. 차변에 자본금 500원 뺄게요. 자, 그 다음 그 대가로 얼마를 줬냐면요. 700원 줬다라고 할게요. 500원 태우면서 700원 줬죠. 예상치 못하게 얼마가 적게 나갔어요? 얼마가 더 많이 나갔어요. 200원 더 많이 나갔네. 200원만큼 뭘로 처리해요? 감자 차손으로 처리하죠. 자, 얘는 뭘로 분류되냐면요. 자본 조정.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것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자본 조정이에요. 자, 그러면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이 이익 나거나 손해 본 건 아니잖아요. 자본 항목이죠. 그래서 회계는 뭘로 보냐면요. 회계는 자본 거래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본 거래. 자,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보느냐? 뭐 똑같아요. 얘도 자본 거래로 봐요. 그래서 회계하고 세법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회계하고 세법이 차이가 없다. 감자도.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거 자기 주식 거래. 얘가 차이가 발생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자기 주식. 자, 자기 주식은 이 보는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자산으로 보느냐. 그렇게 학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회계는 있잖아요. 회계에서는 분개할 때 있잖아요. 분개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분개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취득가액을 자기 주식 금액으로 잡아요. 7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대변 현금 700원.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얘는 취득 원가. 취득한 금액을 자기 주식의 금액으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따가 이제 팔아요. 처분했을 때. 그럼 만약에 700원짜리 여기 두 주였다라고 할게요. 이 중에서 한 주가 350원이었는데 350원짜리를 팔았어요. 5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현금 500이 들어오겠죠? 400이다라고 하죠. 400.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 나요? 50. 50만큼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근데 회계는 이 계정을 분류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자본 거래로 보지 않고 자본 거래로 보고 뭘로 처리하냐면요.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 주식 350을 팔았어요. 네, 받은 돈이 300이었다. 차변에 현금 300. 그럼 50원만큼 적게 받았으니까 50원만큼 뭘로 처리하냐면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고, 얘는 자본 조정,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것 중에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분했을 때 붕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붕괴를 봤는데 회계상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자기 주식에 대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보겠다라는 거죠. 주주와의 거래로 보니까 이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자기 주식 거래를 손익거래로 봐요. 손익거래. 즉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세법은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자산 판 걸로 보고 이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이익 난 걸로 봐요. 그래서 세법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얘를 뭘로 본다라고요? 입금 항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이 아니라 뭘로 보냐면요. 손금으로 봐요. 손실 난 걸로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 붕괴로 했다라고 하면은 회계상 붕괴로 했으면은 세무 조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세무 조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거나 소각했을 때에는 세무 조정이 안 나와요. 회계상 붕괴로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자기 주식은 회계상 붕괴로 하면은 세무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장부. 자, 장부가 있는데 차변에 현금이 500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자기 주식 300이 빠졌다라고 할게요. 그럼 200원만큼 뭐가 발생하냐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00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거는 무슨 거래예요? 자본 거래니까 자본 잉여금이 돼요. 자본 잉여금. 자, 근데 세법. 자, 세법은 이 현금 500원이 들어왔고 대변에 자기 주식 300원이 빠지는데 세법은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뭘로 본다라고 했냐면요. 손익거래로 보니까 얘는 입금 항목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익 난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자, 세무조정은 항상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다라고 했어요. 자, 수익을 더해야 되겠죠.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얼마를 더하냐면요. 200을 더해야 돼요. 입금이죠. 입금을 더하고 얘는 빼야 되겠죠. 얘를 빼면서 입금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이 차변에 빠져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요. 자본 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세무조정은 항상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게 세무조정이다라고 했어요. 수익이 더 늘어나죠. 수익이 얼마 더 늘어나요? 200이잖아요. 예, 입금 산입이다라고요. 입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 이렇게 한 걸 우리가 뭐 했다라고 하냐면요. 세무조정했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세무조정. 자, 입금이 더 늘어났죠. 자, 그 다음 소득처분을 봐야 되는데 자, 입금에 200원 산입시키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본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예, 그걸 뭐라고 했어요? 기타라고 했었죠. 자, 여러분들 세무조정은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얼마만큼 늘어나요? 200만큼 늘어났잖아요. 그럼 입금 산입이라고 해요. 그거를 입금 산입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분명히 뭔가가 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 대체되는 게 어떤 게 대체가 됐어요? 자본으로 대체가 됐잖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했어요? 기타라고 했었죠. 만약에 자산하고 부채로 대체가 됐으면은 유보고 그 다음에 대체되는 곳이 없이 그냥 그게 빠져나갔다. 그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회유출이었었죠. 사회유출. 예, 그래서 지금 대체가 되는 게 자본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소득처분은 뭐가 되냐면요. 기타예요. 그래서 기타는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했었잖아요. 자본은 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이 있고 과세가 되는 자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세법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이쪽으로 보고 있죠. 과세가 되지 않는 자본. 회계는 이쪽에 보고 있는 거예요. 세법은 어디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밑으로 내리고 여기 있는 걸 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세무조정을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어디로 빠져나가요? 여기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만 유발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기타라고요. 기타 소득처분이.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한번 해볼까요? 뭐 똑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장부상에 차변에 현금이
300원 들었다고 할게요. 예, 대변에 자기 주식이 500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200이었다고 할게요. 얘는 자본 조정이죠. 자, 세법. 자, 세법은 대변에 자기 주식 500이 빠져요. 자, 현금이 300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 얘는 송금 항목이다라고 했었죠. 송금. 자, 그럼 세무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이 빠져요, 대변에. 그럼 자본 조정이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이 더해져요. 얘는 송금이죠. 그럼 결국은 비용을 넣으면서 얘를 뺀 거잖아요. 자본 항목을 뺀 거죠. 네. 그러면은 송금이 더해졌으니까 세무조정은 어떻게 돼요? 송금, 산입,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이 되겠고, 자, 소득처분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자본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뭐예요? 기타죠. 예, 자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소득처분은 뭐가 되냐면요. 기타가 돼요. 기타. 그래서 세무조정은 시험에서 요거 위주로 나와요. 요거.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항목으로 분명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에는. 장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처분은 자본의 구성 항목의 차이니까 뭐가 되냐면요.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24페이지 가볼게요. 24페이지 사례가 있죠? 네,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사례가 있는데 1, 2, 3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있을 테니까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할 때 항상 장부는 어떻고 세법은 어떠냐 비교를 하면서 해보세요. 비교해보면 분명히 수익하고 비용이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 그럼 수익하고 비용 차이 발생하는 부분이 세무조정일 거고, 그걸 조정함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단 말이에요. 그 영향 미치는 것이 자산부채면은 유보, 자본이면은 기타. 예. 그 다음에 차이 나는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그 돈이 자산부채 자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이 나가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사회 유출이 되겠습니다. 자, 24페이지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기 주식 장부가액 7만원인데 6만원에 처분하고 발생된 손실 만원을 자본조정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럼 분개해보면은 바로 해설을 보세요. 이거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바로 해설을 보겠습니다. 1번에 장부에 대변에 자기 주식 7만원이 빠지고 차변에 현금 6만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본 조정으로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세법은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송금. 예,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세무조정은 일단 송금 산입이 나오겠죠. 근데 송금 산입함으로 인해서 뭐가 사라져요? 자본 항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처분은 뭐가 돼요? 기타가 되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만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입금 산입 만원이겠죠. 소득처분은 뭐가 돼요? 기타가 돼요. 기타. 그래서 1, 2번이 볼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잖아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뭐가 생각이 안 나냐면요. 소득처분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막. 그래서 이 정도는 맞추셔야 되세요. 시험 잘 나와요. 자, 3번. 단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신주의 액면가액은 만원이고 발행가액은 8천원이다. 회사는 자본금 계정을 만원 증가시키고 그 차액 2천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한편 신주 발행에 따른 주권인쇄비 등 100원, 1,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자, 그럼 일단 장부가 해놓은 분계를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장부 분계는 이래요. 장부상 돈을 받았어요. 주식 발행했으니까 돈을 받겠죠.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발행가액이 8,000원이죠. 8,000원. 8,000원. 그럼 차변에 현금이 8,000원 들어와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자본금이에요. 근데 액면가액이 얼마냐면요. 만원이에요. 만원. 자, 그럼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원래 뭘로 잡아야지 맞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맞죠? 근데 회사가 분계를 지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하고 지네 마음대로 뭘로 처리해놨냐면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그 다음에 주식 발행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갔다잖아요. 신주 발행 비용 1,000원이 들어갔으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얼마겠어요? 7,000원이 되겠고, 그럼 비용이 얼마로 잡아놨대요? 총 3,000원으로 잡아놨다잖아요.
회사 분계가 이래요. 말도 안 되는 분계죠. 자, 근데 세법은 원래 회계 기준에 따라서 분계하면 세법상 분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세법도 회계랑 똑같이 자본 거래로 보고 주식 발행해서 적게 받은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주식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지금 8,000원이었다.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주 발행 비용이 1,000원 나갔죠. 그럼 들어온 돈 얼마예요? 7,000원. 신주 발행 비용은 주식의 발행가에서 빼고 그만큼 뭐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다 뭘로 처리해놨어요? 지금 비용으로 처리해놨잖아요. 비용. 그래서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자, 세무조정에 대한 분계를 보겠습니다. 자, 비용 3,000원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 뭘 증가시켜줘야 돼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00원을 증가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비용을 부인시켜야 되잖아요. 네, 송금불산이 비용. 제가 이렇게 적는 과목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리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크게 상관없는 부분이고 얼마를 부인시켜요? 3,000원. 자, 그 다음 부인시키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쳤어요? 자본 항목이죠. 비용을 빼고 그 자리에 뭘로 대체를 시켰어요? 자본 항목으로 대체를 시킨 거잖아요. 세법은. 네. 그래서 소득처분은 뭐가 되냐면요. 기타가 되겠습니다. 기타. 그래서 이게 문제라서 그렇지 실무라고 하면은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어요. 분계 뜯어 고쳐야 돼요. 분계 잘못한 거예요. 분계를 잘못한 건데 지금 시험이라서 그래요. 시험은 분계가 잘못된 거를 세법상 규정하고 비교해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분계를 비용 처리해놨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분계죠. 실무라고 하면 당연히 분계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대체해야 되겠고 그럼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이고 소득처분은 자본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기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자산의 평가 차익, 평가 차손이 있는데 이건 잠깐만 쉬었다 보겠습니다.